141쪽 보세요. 장점을 보세요. 액펌프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첫 번째, 재액화 현상이 없다. 자, 보세요. 얘는요, 앞으로 액펌프의 장점, 단점은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압축기에 의한 장점, 단점과 비교를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압축기는요, 가스를 뽑아서, 증발된 가스를 뽑아서 압축시켜서 옮기는 거예요. 압축기에서 압축을 하죠. 그럼 보세요. 비등점이 높은, 보통 LP가스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저장, 운반을 해요? 액체 상태죠. 비등점이 높아서 그런 거죠. 비등점이 높아서 액화시켜서 탱크나 용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압축기로 압축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꼭 B점 이하의 온도가 아니더라도 B점 이상의 온도더라도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액화가 되죠. 액화. 그래서 압축기에 의한 방법을 하면 액화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 펌프로 이용하면, 펌프는 뭘 이송하는 거예요? 액을 이송하는 거죠. 액. 재액화 현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압축기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드레인 현상이 없다. 자, 보세요. 만약에 압축기에 의해서 가스를 이송한다, 가스를 옮기면 이입 충전을 하게 되면 압축기는 반드시 뭘 사용하게 돼요? 윤활유 사용하죠. 그러면 압축기로 이입 충전을 하게 되면 가스 속에 항상 뭐가 묻어나와요? 오일이 묻어나와요. 오일, 윤활유 오일이. 그런데 펌프를 이용하면 압축기를 이용하지 않는 거니까 오일이 혼입될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오일이 혼입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오일을 따로 구별을 해서 구별해가지고 밖으로 빼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드레인이라는 게 배출하는 거죠. 배출. 오일 배출이에요. 오일 배출. 드레인 현상이 없다. 즉 이해가 안 가시면 드레인에다가 오일 배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장점. 압축기를 쓰지 않으니까 펌프를 쓰면 재액화 현상이 없다, 드레인 현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단점을 보세요. 이제 단점은 충전 시간이 길다고 그랬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축기보다.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가장 짧은 건 뭐예요? 압축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압축기보다는 충전 시간이 길다. 단점이죠. 두 번째, 잔가스 회수가 불가능하다. 자, 보세요. 탱크 내에 남아있는 잔가스, 펌프는 액만 이송할 수 있죠. 액. 그럼 탱크 롤에 나 있는 나머지 가스 형태로 남아있는 잔가스는 회수가 돼요, 안 돼요? 펌프는 안 되죠. 근데 압축기는 가스를 압축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압축기는 잔가스를 모두 회수해서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액펌프는 잔가스까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베이퍼록 현상이 일어나 누설이 원인이 된다. 자, 여기 베이퍼록. 이게 자,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관을 연결하고요. 액을 뭐 이렇게 옮긴다라고 보세요. 그냥 뭐 위로 올려도 되고 옆으로 올려도 되고. 자, 액을 끌어올려서 액을 이렇게 이송한다고 보세요. 자, 펌프에 펌프 쭉, 펌프에 있는 임펠러, 날개죠. 날개가 싹 돌아가면 여기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 여기에 액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럼 이 액이 어떻게 돼요? 끌어올라가죠. 압력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액이 쭉 끌어올려져서 펌프가 액을 이렇게 이송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요, 펌프하고 이 액, 이 높이죠, 높이. 이 높이가 너무 길면, 또는 이 관 자체가 너무 가늘면, 자, 진공 상태가 돼서 쭉 뿜어 올려주는데, 쭉 끌어올리다, 이 너무 길면 어떻게 돼요? 쭉 끌어오다가 힘이 딸리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은 상태로, 예를 들어서 압력이 쭉 액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다가 여기 부분은 압력이 많이 낮은데
끝까지 밀고 못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이때 이 액이 여기서 무슨 현상을 일으켜요? 증발 현상을 일으킨다고요. 증발. 압력은 분명히 낮은데 낮은 상태에서 증발을 일으킨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압력이 낮은 상태가 되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증발. 끓음 현상이 생겨요. 끓음 현상. 끓음 현상에서 뭐가 많이 발생될까요? 기포가 다수 발생됩니다. 기포.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캐비테이션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캐비테이션. 얘를 캐비테이션. 배관이 너무 가늘거나, 즉 중간에 배관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이걸 우리가 흡입양정이라고 불러요. 흡입양정. 길이가 길면, 흡입양정이 너무 길면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캐비테이션. 압력차 때문에 생기는 게 캐비테이션이고요. 자, 보세요. 근데 어떤 액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쭉 오는데 여기 펌프가 있죠. 근데 쭉 끌어오면서 여기에 온도가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 압력이 낮은 게 아니고 온도가 상승된다. 온도 상승. 그럼 액에 무슨 현상이 생겨요? 증발. 끓음 현상이 생기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역시 똑같아요. 기포가 다수 발생한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베이퍼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 액이 아니고 어떤 액이에요, 지금? 가스를 액화시킨 거잖아요. B점이 아주 낮은 액체라고요. 그러니까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만 온도가 상승해도 뭐예요? 증발이 되겠죠. B점이 아주 낮은 액체라고요. 액화가스, 액화가스. 액화가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액체, 즉 물 같은 경우는 압력이 낮아서 증발 현상에서 기포가 생기는 캐비테이션 현상은 자주 생겨요. 그런데 온도 상승에 의해서 증발, 기포, 이 현상이 생기는 베이퍼록은 일반 액체는 해당이 안 되고 주로 어디에만 해당이 돼요? 액화시킨 가스, 액화가스, B점이 아주 낮은 액화가스는 무슨 현상이 생긴다? 베이퍼록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액펌프입니다. 지금 액펌프 공부하시는 거죠. 단점이 뭐라면 펌프를 사용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긴다고요? 이런 베이퍼록 현상이 생긴다고요. 이게 단점이에요. 압축기는 그런 게 없죠. 가스를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액을 이송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단점 그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장점, 단점. 뭐랑 비교를 항상 하셔야 된다고요? 압축기랑 비교를 하셔야 얘가 이해가 되지 얘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